여러분, 혹시 이번 달 카드 청구서에서 최소 결제 금액만 확인하고 안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은행이 가장 좋아하는 평생 이자 내는 고객이 되신 겁니다. 아마 지갑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포인트 쌓고 할인받고 마일리지 모아서 공짜 여행 가고 잘만 쓰면 남는 장사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체 한 번 안 했고 무이자 할부로 알뜰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월급날 통장은 매달 텅 비어버릴까요? 성실하게 갚아왔는데도 왜 갈수록 경제적 자유는커녕 숨만 막히는 걸까요?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 경제는 어렵다는데 카드사는 포인트를 뿌리면서도 매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약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신용카드가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무이자가 무서운 함정인지, 리워드는 어떻게 설계된 미끼인지, 그리고 신용점수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통제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하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 52세, 20년 넘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차장을 거쳐 지금은 부장입니다. 월급은 세전 52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날만 되면 숨이 막힙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값 230만 원, 대출 이자 85만 원, 관리비 35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28만 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380만 원이 사라집니다. 남은 건 140만 원, 한비와 교통비, 자녀 학원비를 여기서 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카드로 메웁니다. 김모 씨는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산 적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 관리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카드값이 월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액을 갚으려면 다른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최소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3년 전입니다. 지금 김모 씨의 카드 잔액은 850만 원입니다. 매달 이자로 15만 원씩 나갑니다.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김모 씨만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이 1.85%에 달하고 일부 은행권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3.4%까지 올라갔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연체가 아니더라도 카드 잔액을 이월하며 이자를 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구서에는 항상 두 개의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사용액 200만 원, 최소 결제 금액 12만 원, 12만 원만 내면 연체가 아닙니다. 독촉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신용점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남은 188만 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가며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가 아니라는 안도감 자체가 함정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350만 원 빚이 있는데 이번 달에 7만 원만 냈습니다. 그럼 343만 원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한국카드론의 평균 금리가 12에서 15%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17%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343만 원에 연 15% 이자가 붙으면 한 달에 약 4만 3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음 달엔 또 7만 원만 냅니다. 원금은 거의 안 줄어듭니다. 이자만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카드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구서에는 항상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전체 사용액은 작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면 최소 결제 금액은 크게
눈에 띄게 강조돼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카드사는 이번 달 최소 납부 금액이라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컬러로 표시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카드사는 심리학을 압니다. 사람들은 큰 숫자보다 작은 숫자에 먼저 눈이 갑니다. 200만 원보다 12만 원이 훨씬 부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번 달은 12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더 교묘한 건 문구입니다. 최소 결제 금액이 아니라 이번 달 납부 예정 금액으로 쓰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마치 이게 정상적으로 내야 할 금액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전액 상환은 작은 글씨로 구석에 전액 납부를 원하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어딘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연체 없음. 이 세 글자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연체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점수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 48세,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규칙적인 월급. 이모 씨는 늘 최소 결제만 했습니다. 청구서에 나온 대로요. 연체한 적 없습니다. 신용점수도 700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카드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원금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5년간 3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이모 씨는 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어요. 청구서에 나온 금액 항상 정확히 냈어요. 그런데 왜 빚이 늘어났죠? 이게 바로 청구서의 함정입니다. 연체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빚을 키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은행은 왜 이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은행은 최소 결제를 권장합니다. 전액 상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결제를 하는 고객이 은행에게는 가장 좋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카드 회사 입장에서 최악의 고객은 전액을 상환하는 고객이 아닙니다. 연체해서 신용불량이 되는 고객입니다.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 결제를 하는 고객은 다릅니다. 연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갚아버리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자를 냅니다. 이게 은행이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전혀 쓰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연회비가 있는 카드라면 한 번도 쓰지 않아도 매년 비용이 나갑니다. 3만 원, 5만 원, 고급 카드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카드를 쓰지 않아도 은행은 수익을 얻습니다. 카드를 쓰면 가맹점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이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카드를 안 쓰면 연회비로 수익을 얻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은행은 이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계속 쓸까요? 혜택 때문입니다. 포인트 적립, 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카드사는 끊임없이 혜택을 강조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모 씨, 55세, 월급 480만 원. 박모 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씁니다. 어차피 쓸 돈인데 포인트 받으면 이익 아냐. 2월에 122만 원을 썼습니다. 2% 적립이니까 2만 4천 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에 카드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 달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가 5% 적립. 박모 씨는 원래 안 사려던 물건을 샀습니다. 신발, 책, 외식 한 번 더. 그렇게 140만 원을 썼습니다. 7만 원을 적립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18만 원을 더 써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11만 원 손해입니다. 3월에는 항공 마일리지 2배 적립 이벤트. 박모 씨는 165만 원을 썼습니다. 문제는 4월에 생겼습니다. 청구서가 왔습니다. 총 427만 원. 월급이 480만 원인데 카드값이 427만 원입니다. 전액을 내면 한 달 생활비가 53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박모 씨는 최소 결제 15만 원만 냈습니다. 남은 412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이자와 함께. 이게 바로 혜택의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이 구조로 들어오는 입구만 다를 뿐입니다. 최소 결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혜택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신용점수를 지키려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금을 쓸 때와 카드를 쓸 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20에서 30%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카드로 돈을 쓸 때는 실제로 돈이 나간다는 느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지갑에서 직접 빠져나가니까 아깝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삑 하고 한 번 찍으면 끝입니다.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으니 쓴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게다가 카드사는 이 심리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림을 보냅니다. 이번 달 혜택, 추가 적립, 특별 이벤트, 이 알림들은 여러분이 더 쓰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안 쓰면 되잖아.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용카드가 없으면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온라인 결제, 정기 구독, 렌터카 대여, 호텔 예약, 대부분의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점수 때문에 카드를 만듭니다. 신용점수, 이 숫자는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필요합니다. 전세 대출도 자동차 할부도 신용점수를 봅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용점수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신용점수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빚을 얼마나 잘 갚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빚을 쓰고 제때 갚고 또 빚을 쓰고 또 갚는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역설적입니다. 빚을 지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카드를 쓰지 않으면 신용 이력이 없습니다. 신용 이력이 없으면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고 일부러 카드를 쓰고 갚습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묘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사람보다 빚을 지고 성실하게 갚는 사람을 더 신용 있다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최모 씨, 50세. 최모 씨는 평생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카드도 안 쓰고 대출도 안 받고 현금으로만 살았습니다. 저축은 꾸준히 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최모 씨는 아파트 전세를 옮기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신용 이력이 없어서입니다. 최모 씨는 평생 빚을 진 적이 없으니까 은행은 최모 씨가 빚을 잘 갚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옆집에 사는 정모 씨 49세. 정모 씨는 카드 빚이 500만 원 있습니다. 카드론도 3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최소 금액은 꼬박꼬박 냅니다. 연체한 적 없습니다. 정모 씨의 신용점수는 750점입니다. 정모 씨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승인했습니다. 왜일까요? 신용 이력이 있어서입니다. 정모 씨는 빚을 꾸준히 갚고 있으니까 은행은 정모 씨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빚 없이 5천만 원 모은 사람보다 빚 800만 원 있는 사람이 더 신용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이제 구조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은행에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고 갚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자를 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사람들이 빚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신용점수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신용카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라는 걸요. 더 기가 막힌 건 카드를 여러 장 가진 사람보다 카드를 한두 장만 가진 사람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신용 다변화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 카드사와 거래하는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갚으니까요. 결국 이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세요. 카드를 쓰세요. 이자를 내세요. 그래야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뻔한데도 말입니다. 카드사는 이제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가 아닙니다. 플랫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언제 얼마를 썼는지, 어떤 패턴으로 소비하는지 이 모든 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은행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 데이터로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만듭니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또 소비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 또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쓰면 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소비가 쌓이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신용점수를 만들고 신용점수는 다시 대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다시 소비를 부릅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쓸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고 더 정교한 신용평가는 더 많은 대출로 이어지고 더 많은 대출은 더 많은 이자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여러분이 카드를 쓰지 않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액 상환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이 계속 카드를 쓰고 최소 결제만 하고 빚을 조금씩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도 쌓이고 수익도 나고 신용점수도 관리되고 다음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절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엔 문자가 옵니다.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5일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전달됩니다. 카드사들이 공유하는 전산망에 입력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폭락합니다. 2등급이던 사람이 10일 만에 8등급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3주가 지나면 이제는 은행 대출도 안 됩니다. 카드사 추심부서에서 강력하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로 2025년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7.37%입니다. 현금 서비스는 19.06%까지 올라갑니다. 법정 최고금리 20% 바로 미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위 금융권 대출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카드론, 현금 서비스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높은데 경기는 안 좋으니 못 갚는 겁니다. 그럼 카드사는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더 올립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도 신용카드를 쓸까요? 씁니다. 하지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카드를 쓰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 45세, 월급 500만 원, 회사원입니다. B씨 46세, 월 수입 500만 원, 자영업자입니다. 둘 다 같은 카드를 씁니다. 연회비 10만 원, 포인트 적립률 2%, 무이자 할부 가능. 조건은 똑같습니다. 1월입니다. A씨는 이번 달 생활비로 350만 원을 썼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에서 카드값 350만 원을 내면 150만 원 남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A씨는 최소 결제 12만 원만 냅니다. 남은 338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B씨도 이번 달 350만 원을 썼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청구서가 오면 전액 350만 원을 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포인트 7만 원만 받습니다. 2월입니다. A씨는 또 350만 원을 씁니다. 이번 달 청구서는 전달 2월액 338만 원에 이자 4만 원, 이번 달 사용액 350만 원, 총 692만 원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인데 청구서가 692만 원입니다. A씨는 또 최소 결제만 합니다. 20만 원, 남은 672만 원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B씨는 또 350만 원을 씁니다. 청구서가 오면 전액 냅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9,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포인트는 계속 쌓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A씨의 카드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낸 이자만 80만 원입니다. 포인트는 84만 원 받았지만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신용점수는 떨어졌습니다. 카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B씨의 카드 잔액은 0원입니다. 1년 동안 낸 이자는 0원입니다. 포인트는 84만 원 받았습니다. 순수익입니다. 신용점수는 올랐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같은 카드, 같은 금액, 같은 혜택.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A씨가 무책임해서? A씨가 소비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A씨에게는 통장에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B씨에게는 있고요. 이게 능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출발선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도구를 쓰는데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이게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카드는 소비를 늘리는 도구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카드는 자금 관리 도구입니다. 현금 흐름을 조절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모읍니다. 전액을 상환하고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혜택만 가져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긁어도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청구서가 와도 전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카드값을 전액 내면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최소 결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냅니다. 2026년 1월 한국의 많은 가구에서 신용카드는 비상금이 아닙니다. 생활비입니다. 월급만으로는 한 달을 버틸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고정비는 늘었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카드로 관리비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기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인의 소비 습관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불안해질까요? 월급이 늘지 않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관리비, 통신비, 빈비, 보험료, 교육비, 이 비용들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월급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남은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쓰면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결제를 권장합니다. 부담 없이 조금씩 갚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친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신용카드는 위험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청구서에는 항상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과 최소 결제 금액. 최소 결제만 하면 연체가 아닙니다. 독촉도 없고 신용 점수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남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계속 쌓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교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빚을 계속 쓰도록 유도합니다. 신용점수라는 당근을 주고 최소 결제라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은 사실 함정입니다. 카드사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카드를 발급할까요?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심지어 대학 캠퍼스에서도 카드 발급 부스를 봅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사은품 드립니다. 연회비 첫해 면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카드를 많이 발급할수록 수익이 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버티는 건 전혀 다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개인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성실하게 살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20년,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왔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치 한 번 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월급날이 두렵고, 청구서가 무섭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의 두 숫자, 최소 결제라는 안전망, 신용점수라는 통제장치,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용카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 대출,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선택권, 이 구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